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만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재개발 용산. 제가 이거 용산에 이제 재개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회사가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어서 뭐 이런 저런 일을 해요. 이런저런 하는데 자꾸 이제 저한테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경험, 그러니까 뭐 청파동이 됐든 서계동이 됐든 뭐 건축허가 제한이 됐든 한강로가 됐든 그런 거를 그 과정을 이제 재개발 하겠다 안 하겠다 뭐 반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용산에 되게 옛날부터 2003년부터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를 좀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저 마포 현대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도화동 현대아파트 살아가지고 이 용산을 그 용문시장도 그렇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는 아닌데 어쨌든 그 지켜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 어디더라? 산부인과 어디였죠? 저기 이제 도원동 삼성인가 저쪽에 이제 산부인과 있는데 거기서 첫 애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용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계속 건축가로서 계속 지켜와서 뭐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질문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효로 상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부동산 사장님들도 연락이 오셨는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서울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발표를 했고 원효로 상가는 네 군데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계동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계 플러스 청파, 서계 청파가 같은 블럭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계동이랑 청파동이랑 이제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서계동은 탈락했고 청파 2구역이 됐죠. 서계동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서계동에서 서울역을 보면 서울역에서 보면 저 위에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청파 이제 1구역이 있는데 2구역이죠. 2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밑에 서계동 청파 1구역, 청파 2구역 언덕백이죠. 어떻게 보면 만리동에서 이렇게 만리동길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된 이유를 보면 저는 계속 원효로 상가는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원효 상가가 선정이 된다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니 원효로 상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는 사업의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구, 광진구, 강남구를 선정해서 제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와 공모 반대자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금 청산이라고 못은 박지만 다 소송이거든요. 다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주민 갈등의 문제가 됩니다. 이 주민 갈등이 심해지면 재개발은 물 건너갑니다. 서계동도 그랬고 원효로 상가 옛날에도 원효 상가가 한번 구역 지정을 하려다가 반대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 반대잖아요. 주민 반대 갈등 문제 때문에 한번 빠그라진 사이트야 사이트.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현금 청산입니다. 현금 청산.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구역에는 상가도 있고 현금 청산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무조건 야 너는 현금 청산이야. 상가는 절로 가. 우리끼리 하면 돼. 그 아파트 뭐 한 평이냐 두 평이냐 뭐 주택만 모여서 하자. 으쌰으쌰. 주민총회 해가지고 결의하고 현금 청산시키고가 안 됩니다. 재개발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 갈등이 심하면 재개발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포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다. 상가 여러분들 좋은 위치에 상가를 최대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현금 청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지역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왜냐하면 용적률 가지고 다 아파트 짓기 바쁜데 언제 상가를 만들어요. 상가를 줄 수 있는
그 용적률을 할애하면서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상가를 지하에 넣자. 왜? 그분들을 최대한 현금 청산이 안 되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 안 되게 작은 평형의 아파트, 9평형 아파트도 좋다. 그런 식의 마스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스 플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원효로 상가도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하겠다는데 결국은 현금 청산자와 공모 반대자와 상가 이제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문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성패인 거야.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 재개발했던 모든 거는 왜냐하면 용산이라서 그래. 용산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땅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땅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선정구역은 청파 2구역이죠. 용산만 얘기할 거예요. 전 용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선정구역은 원효로 3가 1구역이죠. 1구역. 그러니까 이거 1구역? 뭐가 빠진 건 좋은데 2월 28일이 현금 청산일로 돼 있고 건축 허가 제한을 묶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건축 허가 제한을 묶습니다. 이해는 가. 서울시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요번에 원효로 상가가 선정이 되면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줄이기 위해서 아예 이걸 이것도 똑같이 내년 9월 29일 하면 지금 허가 내서 날려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현금 청산이에요 아니에요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원효로 상가.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 원효로 상가 1구역에 지금 빌라 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제가 현금 청산이네요? 왜? 2월 28일까지 준공 등기까지 못하면 현금 청산이잖아. 현금 청산 맞네?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원효로 상가가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3년까지는 묻겠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 청산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좋아, 이걸 안 했어. 그러면 9월 23일까지 내년 2022년 9월 23일까지 지금 땅 사서 허가 내서 준공 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현금 청산이 안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부터 나는 재개발이고 뭐고 나는 그냥 땅 사서 빌라 짓고 2년 전에 땅 사서 빌라 짓고 허가 내서 착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 청산이래. 제가 보기에는 소송에 간다 그러면 제가 판사는 알지만 제 경험상은 이길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서울시도 알아요. 알면서도 현금 청산자로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판사들 입장에서 네가 왜 투기 방지법이에요. 투기 방지법. 네가 투기한 거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했어? 넌 알고 했잖아. 작년 9월 23일 날 2011년 9월 23일 날 24일 날 땅을 샀어. 허가를 내서 지금 뭐 준공을 내겠다. 그러면 알고 했잖아. 그러니까 투기 방지 대책인 거예요. 투기 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 사가죠. 미선정 요 공모 이후 원효로 사가. 여기에 원효 사가 합니다. 원효 사가도 이렇게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목을 박았어요. 근데 좋아. 그럼 청파 2구역은 과연 될까요?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서울시 생각대로 안 갑니다. 여기도 현금 청산자와 공모 반대자가 있어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현금 청산 시키기로 했어. 너 절로 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1구역이 내 후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현금 청산자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2구역이 좋아해. 거 봐라.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끼리 해. 우리는 요번에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치고받고 싸워. 니네 치고받고 싸워. 우린 간다. 잘 됐다 이놈들아. 니네끼리 한다 그랬지? 무슨 얘기인 거야? 이거 같이 해야지. 같이 손잡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금 이게 주민 갈등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포용할 줄 알아야지. 다행히
전국으로 확대한답니다. 국토부가 전국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까지 서울시만이 아니다 이거. 아니 무슨 오세훈이 특혜야 뭐야 서울시만 해 전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의 절차가 있어요. 뭐 무슨 심의 뭐 이렇게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이 2, 3년 걸립니다. 심의만 받다 끝나 2, 3년 동안. 그거를 한 방에 여기 한 방 있는데 통합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9월달에 도정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도 이거 하려면 도정법 개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야. 왜 서울시도 건의했어요 국토부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서울시만 해 전국을 해야지. 어차피 도정법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요 차이는 뭐냐면 서울시만 하는 데만 통합 기획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절차가 빨라진다는 거죠. 왜 서울시도 필요한 거야. 통합 심의가. 심의 받다가 2년 지난다니까. 2년 지납니다 진짜. 그래서 심의 제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계 도정법이기 때문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그거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절차 우선 뭘 통과해야 돼 막 절차가 많았어. 그거를 하나로 한 번에 하겠다. 결국은 심의에서 2년을 줄이는 거야. 2년을. 그래서 빠른 겁니다. 서울시가 빠른 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국. 이거 도정법을 바꿔버리겠대. 전국. 누구나 좋아요. 이제 잘 보겠습니다. 잘 봅니다. 다시 할게요. 좋아. 서울시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냥 아니 왜 서울시로 가요? 우리끼리 해 그냥. 우리끼리 해. 싸우지 마. 왜 이 구역이 왜 1구역 욕해? 이 새끼들 쌤통이다. 이렇게 그러지 말자는 거지. 같이 하고 오세훈이 빼. 빼. 서울시 빼. 잘 보세요. 서울시가 관여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도 관여할 겁니다. 왜냐면 강남의 평당 600이냐 700이냐 비싸게 하거든요. 비싼 아파트. 고분양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막을 겁니다. 서울시가 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그러니까 좋은 공사비 많이 해서 좋은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요. 강남처럼 용산 여기 원효로 상가도 좋은 아파트가 먹힙니다. 왜? 한강이 보이잖아요.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우리는 원해. 하지만 서울시장 원하지 않아.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말자니까. 이거를 붙여. 길 없애. 이렇게 한 덩어리를 보자고요. 하나의 큰 블럭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하나로 보고 싶은데 이게 성신여대 고등학교 가운데 꼈어. 어쩔 수 없어. 이걸 흡수할 수는 없잖아. 이거 부시고 새로 옮기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일이 너무 벌어져.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청년 한 대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용문 시장끼리 묶고 요렇게 묶어서 큰 길을 이 길로 보고 잘하면 이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런 거죠. 학교 가는 길 요것만 내놓고 아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대학교 가는 길처럼. 아니 차가 가서는 어떻게 나와요? 유턴해서 나오면 되지. 우리 대학 정문 길처럼 고등학교 정문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니까. 우리끼리 서울시 빼고 건법에서 9월달에 도정법 개정합니다. 개정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도 돼. 우리끼리 해도 빨라. 아니 소장님 이거 길을 어떻게 없애요? 아니 이 길을 없앨 수 있어요? 아니 일로 들어오다가 일로 가야 돼? 좀 돌아가면 어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크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느 정도는 묶어서 가자는 거죠. 이 길이 중요한 거지. 이 길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 차는 못 가더라도 사람들은 걸어서 가야지. 우리가 요즘 아파트가 공원 공개합니다. 못 막아요. 담 없이. 그래서 요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죠. 우리 그거 보시죠. 어디더라? 그 고속터미널 옆에 주공 인단지도
주공 2단지 입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서 미도 아파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차는 못 가. 차는 못 가는데 사람 막 다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뭐 어때? 그 우리가 종로에도 있어요. 종로에도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경희궁 자이가 있어요. 경희궁 자이. 이거 2014년도에 미분양이었는데 고분양가에서 미분양인데 지금 비쌉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상가가 셉니다. 상가가 세요. 상가가 세. 그리고 이렇게도 길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없애버렸어. 그래야지 1300세대가 나옵니다. 이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 길이 있었어. 보면 게이트가 하나 있어. 게이트가. 그래서 차는 그 일반 차량들 이 단지는 사람들 가지만 사람은 걸어가. 사람은 걸어서 공원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공원길.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공원길에서 이렇게까지 지나갈 수 있어. 하지만 요거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하나의 단지지만 보행자 이 광장을 만들어서 녹지합니다. 녹지. 그래서 요즘 경부고속도로 덮을판인데 사람이 지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이렇게 아니 사람이 지나가게 해주는 게 맞죠. 왜? 아니 여기가 지금 정비창이잖아요. 여기 정비창 입구죠. 정비창 입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람도 올라가야지. 지나가게 해줄게. 사람 콜. 공원까지. 야, 공원을 그냥 쫙 해서 공원 만들게. 근데 차는 못 가. 차는 우리 단지 차만 주차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오다가 막힙니다. 그래서 T자길이 됐어. T자길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없어지고 T자길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상가 지역이 있고 일로 옛날 길이죠. 옛날 길을 확장한 거죠. 오면 막혀. 아니 일로 가면 안 돼요? 못 가. 차는 못 가. 여기 차단기 있죠. 뭐 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뭐 차단기 있든 뭐 그게 센서가 있든. 근데 사람은 가. 그래서 여기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 멋있게 쫙 해서 일로 갈 수 있게. 일로 해서 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로 올라가서 쫙 지나가게 좋은 공원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메인 길이 이게 되게 큰 길이었습니다. 12m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6m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길은 없애고 공원길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렸어요. 공원을 넓게 조성한 거죠. 좋게.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놀게 산책도 하고. 그래서 녹지축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공개 공지로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요만큼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임대 아파트만 주는 거 공공성 기여를 보거든요. 공공성 기여 중에 공영 주차장, 공영 체육시설, 무슨 공연 유치원, 타가소,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들어옵니다. 공용 임대, 공공 오피스도 있어요. 오피스 청년 오피스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임대 비율을 높일 수도 있어요. 임대 비율을 낮추는 거죠. 용적률은 좋아. 용적률은 100% 줄게. 100% 어떻게 해? 100%를 전체를 100% 용적률 100% 중에 5대 5잖아. 5대 나눠 먹잖아요. 50, 52 중에 50%를 다 임대 아파트를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공원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 공원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오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주차장. 요 부분은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 지역에다가 할애를 하는 거죠. 니네들 구청에 이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니네 관리. 기부 체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 오피스 청년들 위한 공공 오피스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임대를 100%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성을 기억해서 그걸 균일하게 그걸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효로 상가로 봅시다. 원효 상가로 볼게요. 1구역이 9,600평, 2구역이 6,800평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보자고요. 하나로. 요게 이 게이트라고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땅에 이 1구역, 2구역인 거죠. 옛날에는 길이 있었는데 차는 못 가지만 사람은 가게 해줄게. 여기가 입구가 되는 거죠.
요 단지 원효로 상가 몰라 현대 스테이트 될지 무슨 아파트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의 공간에 차는 바이패스 할 수도 있죠. 바이패스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사람은 다니게 해줄게. 여기다 공원을 조성해줄게. 여기다 녹지축을 만들어줄게. 여기는 우리 입구야, 입구. 차는 다들 회차. 이렇게 돌아가야죠. 이렇게 돌아가야죠. 회차. 그 대신 사람은 가게 해줄게. 사람은 가게. 왜? 정비창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비차 입구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 정비차. 왜냐면 여기 지금 무슨 전자랜드 뭐 오피스 많이 져가지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뚫습니다. 여기로 뚫어요. 여기로 뚫어서 일로 오죠. 일로 뚫어오면 이거 이 길을 갖다가 터지는 것도 문제예요.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기를 막아서 하나의 단지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로 완성을 하죠.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850세대, 여기가 650세대니까 1500세대 나와. 그냥 25평 기준으로 한 겁니다. 25평 기준. 예를 들어서 18평 아파트를 더 넣냐에 따라서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제가 그냥 평균. 왜냐면 33평도 있으니까 그냥 평균 낼게요. 계산 간단하게. 전세대를 25평형으로 준다 할 경우에는 1500세대가 나오고 요거는 공원 녹지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지. 같이 동의서를 받자고요. 같이 동의서를 우리끼리 하는 건다. 우리끼리. 우리가 돈 거서 하자고요. 우리가 왜 우리끼리 우리가 선정하죠.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건설사 해가지고 공사비도 아니 좋은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강남처럼 좋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지하 도시 만들자. 업무시설, 상가. 여기에 공공 오피스 주자고요. 공공 오피스 청년들 와서 여기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오피스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상의 용적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 공원 조성했잖아. 이게 몇 평인지 아세요? 장난 아닙니다. 철도길이야, 철도길. 그런 공원을 띠로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지도 이 아파트 단지도 서로 좋은 거죠. 그리고 지역에 이 사람들이 딱 왔는데 공원으로 걸어가는 거죠. 차가 안 다니는. 얼마나 이게 보행자랑 차가 같이 다니는 건 별로 좋은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아니에요. 차라리 사람은 최대한 공원 녹지를 통해서 정비창으로 갈 수 있게 출퇴근하기.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주민 갈등이 없어야 된다. 서로 단합을 해야 됩니다. 일단 1구역, 2구역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동의서 한 장으로 하는 거죠. 통합 재개발하겠다. 우리끼리. 서울시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간다. 국토부에 그 통합심의 있죠. 통합 개발하겠다. 이 방향을 하는 게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나의 꿈인가? 동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